안녕하세요. 미스터 뱅입니다.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추려서 질문 위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화면에 두 분께서 지금 같이 나와 계신 게 금융권 수석 멘토 박철 멘토님과 수석 멘토 한희성 멘토님 두 분은 다 KB 출신이십니다. 저는 은행에서 인사 채용 총괄 한 6년간 담당을 했고 취업 준비, 취업 교육 활동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미스터 뱅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네이버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멘토님을 짧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박철 멘토님은 KB 국민은행에서 1차, 2차 면접관을 많이 하시고 올해 초에 퇴직하시고 저랑 같이 은행권 취업교육 활동에 몸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희성 멘토님은 국민은행에서 인사팀장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인연이 되어서 인사 담당자들끼리는 또 이런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렵게 두 분을 동시에 같이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면접 잡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전 과제가 주어지죠. 그게 이제 PT 면접 과제가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PT 면접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면접 보러 가면 아마 천안연수원으로 가겠죠.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 본다. 이렇게 아마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재작년, 작년 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의 전형 프로세스 인터넷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자 발표 난 분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사전 과제가 주어질 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준비를 해서 USB에 PPT 파일로 담아서 가면 실제 연수원에 가서 USB를 노트북에 꽂고 모니터로 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5분, 어떨 때는 10분 이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죠. PT 면접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보통 한 10분 내외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PT 면접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냐 아니면 PT 면접이 아니라 지원 동기라든가 일반적인 인성 질문 같은 이런 질문도 하냐라고 하는 게 퀘스천일 거예요. 지난 면접까지 보면 PT 면접만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PT 면접 후에 나오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심도 깊지 않은 인성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저 PT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T 면접에 대한 질문이 워낙 많아서 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PT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면 세일즈 면접이 이어지는데 이 세일즈 면접이 국민은행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이나 상황을 주고 직접 면접관을 상대로 해서 이 상품을 세일즈해보라. 이 상황 면접. 이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세일즈하는 하은행들의 세일즈 방식과 동일합니다.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황하고 상품 설명서 이런 걸 주고 한 10분, 15분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면접관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고객 역할을 하고 한 분은 이제 평가를 하는 세일즈 면접이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행원다운 세일즈 장면을 보여드리고 추가로 질의응답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첫 번째 세일즈 면접 방식이고요. 두 번째 세일즈 면접 방식은 연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과제를 주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보라. PT 면접 방식의 세일즈 면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연습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냥 실제로 세일즈를 하는 이 방식으로 면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 방안을 PT하는 그 방식보다는요. 그래서 금융 상품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겠고 이 세일즈 면접과 관련해서도 뒤에 사전 질문이 많아서 PT 면접과 세일즈 면접 요거는 뭐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과 관련해서 특강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받았던 것들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인데요. 일단 제가 한 40개 정도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면접 관련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면 금융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모르는 문항이 나왔을 때, 모르는 지식이 나왔을 때죠.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다. 근데 테이퍼링을 나는 처음 들어본다. 이럴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와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경험치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무지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답변이 막힐 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르는 지식, 테이퍼링 같은 이런 용어를 질문했을 때 근데 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겠다.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면접 끝나고 꼭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머리에 떠오르질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우리 지원자님 입장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도무지 안 떠오른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끝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갈등이 일어났던 경험만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은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갈등 상황에 있었던 그 경험이라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면접관님이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번을 답변해 보시고 비전공자에 뭘 보고 이렇게 합격점을 주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전공자가 관점이 좀 다른 게 최근 은행에는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분에 뭘 보고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은행원이 되는데 하등에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뽑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는 두 분 멘토님도 계시니까 실전에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좋고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류수환 대표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 은행 안에서는 비전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단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선후배들을 보면 성악 전공하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면접에서 합격 여부는 전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자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비전공자야 하고 주눅이 드는데 면접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전공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게 포인트가 되냐면 비전공자라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원이 되는데 하등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서비스 마인드도 있고 고객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팀워크도 좋고 그리고 조직 생활도 잘할 것 같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역량도 충분히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비전공자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만약 전공 관련된 질문들이 실제 이제 나오지도 않지만 뭐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광고 마케팅 학과인가요? 옆에 면접관분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공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입행하면 그 전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요. 충분히 광고 홍보 쪽에서 이제 기회가 주는다면 은행 홍보나 광고팀에서 뭐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이 정도의 답변이었는데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입장은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완성된 뭐 존재라기보다는 앞으로 뽑아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해 나갈 그런 분들이 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공은 뭐 전혀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은 블라인드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네요. 블라인드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건 해마다 조금씩 채용해서 미세한 변화를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공을 블라인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서에 적힌 거는 오픈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블라인드가 되겠죠. 지원서에 적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그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비전공자. 예. 예전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한 30년 전에 비전공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경계 계통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근무를 잘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재개발부인데 예. 거기에 배치가 돼가지고 신입회원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솔을 할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라고 그러죠. 리더십도 있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근무를 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에 들어오셔가지고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직무에서도 전공 여부가 관계없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IT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IT 분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실제로 좀 가능한 쪽은 수학과 통계학과 이런 쪽은 IT 쪽으로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에 자기 개발을 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대 자격증은 어느 전형에서 우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적었던 그 우대 자격증들은 서류 전형에서 우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면접부터는 이제 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참고가 될 뿐이겠죠. 점수 계량화 시켜서 우대되는 거는 서류 전형에서만 우대가 된다. 그다음에 면접부터는 참고만 되는데 계량화가 아니고 정성적인 가점은 있을 수 있으나
정량적인 가점은 면접부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지향 대 고객 지향 중에서 국민은행은 솔직히 어떤 쪽을 지향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 지향하고 고객 지향,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곤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면접국장에 가면 지금 은행에서는 캠페인을 열어서 신용카드를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근데 고객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어 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고객 위주의 체크카드를 그냥 권유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고객님을 설득시켜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질문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우리 멘토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그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도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죠. 당연히 수익 창출이 중요한 그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얼핏 보면 이 상치되는 그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객 만족 혹은 고객 지향 없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부분은 뭐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전하거나 이제 계속 같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품에도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보면 이익에 반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그 고객의 손해가 되는 그런 상품을 추천한다는 부분이 뭐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지점장을 이제 경험한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펀드를 팔아줬어야 하는 희망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창구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상품을 판매하지만은 다음에 이제 내점했을 때 펀드를 팔 수 있는 기회 창출을 하는 게 정말 역량 있는 우리 직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역량을 PB 직무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은행에서 디지털 역량과 PB 분야의 접점, 이런 거를 찾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게 빅데이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파이썬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이런 쪽 역량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PB 직무에서는 어떻게든 빅데이터나 또는 은행에 가면 뭐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 활용 능력을 고객의 어떤 정보 또는 비식별 정보를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주로 빅데이터 쪽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고객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 제안하는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고 답변을 준비해 보시죠. 어떤 인재상, 어떤 분위기를 가진 지원자를 좋아하는지 면접 팁이 궁금합니다. 자, 이건 국민은행 인재상과 관련된 건데 다른 은행에 대해서 우리 박실 멘토님도 경험이나 이게 많지는 않으실 거니까 솔직하게 그냥 국민은행만의 조금 독특한 인재상이다 이런 게 혹시 있겠습니까? 국민은행도 나름의 인재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원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고객의 돈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게 은행원이기 때문에 가장 뭐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면 경직이나 성실, 뭐 책임감,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인재는 어느 은행이나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들한테 바라는 건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성장에 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적극적인 뭐 긍정적인 자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요. 당장에 완성된 모습보다는 뭔가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아무래도 입사하면 가장 회사에서는 막내가 되는 셈인데요. 선배들에게 잘 배우고 이제 잘 어울려서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팀워크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뭐 전통적으로 은행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은행에 들어갔던 친구인데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 멘토님께서 나와 계신 이 국민은행에 취업한 친구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취준생일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영업 압박 때문에 은행권 취준생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취준할 때 영업 압박, 영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은행 들어가면 이거 내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은행을 합격했는데 제가 이제 만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취준할 때 그 영업 실적, 영업 압박 이것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좀 받았었지. 지금 근무해 보니까 어떻디? 지금 1년 동안 지점에서 근무를 해보니 영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디 아니면 영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죠. 그러니까 둘 다 그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은행에 실제로 들어와 보니
영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건 바로 팀워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은행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팀워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은행에 들어가면 영업 실적이나 이거는 팀워크가 있으면 다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밖에 나가서 영업해오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옆 사람이 도와주고 또 옆 사람이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이 팀워크 정신만 있으면 은행에서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팀워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철 멘토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저녁에 끝나고 나서 회식할 때 그때 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이 더 중요도가 크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일단 오늘은 2차 면접이 대상은 아닌데요. 이건 은행마다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은행은 2차 면접이 조금 더 중요한 곳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은행은 1차 면접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알더라도 이건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로 유출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임하는 면접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에 임하는 게 그게 정답이고요. 인사 담당 업무 비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1차 면접을 우리가 실무자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자 또는 직무 면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 내일 발표가 나면 이제 1차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성 면접을 보지 않고 세일즈 면접과 PT 면접을 봅니다. 그건 뭐 인성 면접이 가장 중요한 면접일 수도 있는데 세일즈와 PT 면접을 보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 박철 멘토님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면접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면접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이나 필기 이런 전형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면접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면접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의 면접실에서 보여주는 현재 모습을 보고 미래, 즉 입사 후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은행 안에서 생활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혹은 상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세일즈 면접은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영업점은 고객과의 접점이잖아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금융상품을 보통 이제 무형의 이제 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세일즈 면접을 통해 가지고 무형의 금융상품을 고객분들한테 정확히 이해시켜서 과연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PT 면접은 뭐 영업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부에서 이제 일하시게 되면 직원들마다 어떤 업무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들을 상사나 선배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 업무랑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들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은행 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은행 차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나 대응 방안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PT 면접이 되겠죠.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역량은 그런 뭐 분석력과 판단력, 보고력, 그 발표력이 있느냐 혹은 이제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평가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면접에서는 그런 역량을 주로 이제 평가보고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꼭 지금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면접 이야기는 아니지만 답변 중에 회식 이야기가 아까 우리 나와서 회식이 잦은지, 술 못 마시면 은행 생활하기 힘든지, 솔직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주 50일간 제도가 정착이 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아마 회식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의 활력소이기도 하지만 MZ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고쳐야 될 관행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전만큼 회식을 자주 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뭐 주량이 혹시나 이제 약하시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술을 이렇게 감고 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은행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은 제로베이스인지 누적평가인지 누적평가 또는 누계평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문제가 아니고 제로베이스든 누계평가든 여러분들은 앞에 두고 있는 면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상의 비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다고 해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인사 담당자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 게 은행원이 되는데 조금 더 가까운 길인가 이거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면접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면접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로베이스일 경우에는 보통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각 전형마다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리셋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채용 공고에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지 않는 곳은 일부 어떤 과정에서든 누계 평가가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우리 공기업들 채용할 때 각 전형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죠. 뭐 1차 면접까지 몇 프로, 2차 면접까지 몇 프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시고 그 이외에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지원자도 기업금융 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도 기업금융 하시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RM이라고 보통 은행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은행도 RM분들이 꽤 계신지 또 국민은행의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채용 방침이나 인적 자원의 활용 방침이나 이런 건 또 어떤지 우리 두 멘토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할 수 있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뭐냐면은 남자 직원들은 보통 이제 자기의 그 CDP 개발을 기업금융으로 많이 타고 여성 직원들은 자산관리, WM 쪽으로 많이 타는 건 사실입니다. K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력 구조가 남녀 비율이 45대 한 55 정도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보면 기업금융 쪽에서 이제 여성 인력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견인지 모르지만은 여성 직원들이 섬세한데 여신 심사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은 재무제표나 뭐 이제 손익계산서 뭐 이런 숫자 같은 거를 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 꼼꼼하게 훨씬 더 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쪽에서 CDP를 타게 되면은 그쪽에서 승진도 할 거고 그리고 팀장, 뭐 지점장까지 가실 텐데 기업금융 같은 경우 영업을 보통 팀장하고 같이 이제 지점장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치 못하게 섭외도 가야 되고 저녁에는 접대도 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은 은행 측에서는 여성 인력이 기업금융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적극 환영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RM 하시다가 섭외라든가 접대를 한번 하시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때는 여성 RM분들은 안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가대에 술을 안 먹습니까? 아니면 아예 요즘은 안 가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고객하고 만나고 나서 예. 식사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술자리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이제 대부분 보내죠. 그게 예. 현실적으로. 예. 자리가 좀 거북하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1차로 한번 그렇죠. 파하고 이제 그렇죠. 가실 분만 가는 여성분들 기업금융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 기업금융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자기 개발하셔서 자격증이나 이런 공부도 하셔서 도전을 하십시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쪽을 있다면 분명히 하셔야 되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과거와는 영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분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오히려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PB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각 은행은 이 CDP라고 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행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PB는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또 RM은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뽑아놓고 나면 어떻게 향후 우리 국민은행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 또 인재개발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행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일반 영업점에 배치가 되면은 WM, 그죠? 자산관리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물론이고 이제 기업금융도 모두 다 이제 일반 상품 판매 창구에 아마 배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경력을 쌓고 성과를 올리게 되면은 자산관리 쪽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영업점 내에 VIP 창구가 있어요. 영업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팀장급 한 분이 계신 것도 있고 아니면 주니어 VM, 팀장급 VM이 일하시는 것도 계시는데 예. 보통 이제 주니어 VM이 있으신 분들은 상품 판매 창구에서 주니어 VM 쪽으로 가겠죠. 더 일을 잘하시면은 VM, VIP 매니저, 팀장급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면 본점에서 발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고액 자산가를 관리하는 PB센터가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실 수가 있는 이런 테크트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영업점 상품 판매 창구에서 영업점의 VIP 창구가 아닌 예비 PB 과정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력 관리 차원에서 그럼 그쪽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인력 풀에 들어가고 일반 영업을 잘하게 되면 처음에는 PB는 못 갔더라도 PB 말고 일반 직원이 있거든요. PB 센터에도 거기부터 근무를 하고 거기서 잘하게 되면 바로 위에 이제 PB로 가게 되죠. 예. 그런 그 테크트리 있습니다. 그 멘토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용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PB라는 용어는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VM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VM은 뭔지 VIP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자산 관리 규모가 PB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일반 영업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VM은 VIP 매니저의 약자로 국민은행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PB는 인사부에서 이렇게 발령을 냅니다. 근데 VM은 국민은행의 지점장님들이 우리 지점 안에서 이 직원을 VM으로 지명을 해서 인적 자원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점장님이 이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그런 VIP 매니저를 VM이라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P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신입행원 지점 발령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연수를 들어갑니다. 연수를 들어가고 나면 연수 생활을 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가까이 이렇게 하실 텐데요. 연수 생활 후반부에 인사 담당자 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연수원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상담을 하면서 크게 3가지 변수가 작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점 발령 기준은. 첫 번째는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희망 점포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디가 가깝냐라고 하는 근거리, 이제 가까운 점포. 이게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연수의 태도나 성적, 연수도 이제 계속 시험을 보니까요.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들어가시더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요 3가지 변수를 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인사 발령 첫 점포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인사 발령 첫 점포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희망 점포 우선으로 발령을 내주려고 하지만 희망 점포는 보통 몰리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강남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희망사항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거리도 반영이 되고 연수 성적도 반영이 되어서 다 희망하는 점포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가서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일즈 면접에서 출제되는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2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면접 자료로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의 상품을 만듭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실제 상품을 막 가지고 해보라고 이렇게 세일즈 면접을 시키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이 달달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면접관 인사 담당자들이 가상의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상의 상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예금 상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런 상품 정도로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어떤 거를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데 포인트로 삼고 있는지 그 부분만 참고를 하지 외우거나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근까지 면접관 활동을 하셨던 박슬 멘토님이 답변 좀. 단순화해서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출 질문 중에서도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항상 이렇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그 면접관 입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될 테니까요. 면접 후기를 찾아보거나 기출 질문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처럼 면접관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생각해 두실 게 면접관들이 항상 사전에 어떤 지원자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질문을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원자분들이 뭐 1분 자기소개를 하신다거나 혹은 다른 면접관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을 때 그 대답을 듣고 또 갑자기 질문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제만 국한해가지고 이런 질문 위주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건 그닥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보다 더 면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게 있어서 요 답변을 짧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PB 성장 과정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멘토님들께서. RM 쪽도 성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두 명이 주셨는데요. 기업금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기업금융을 지원하신 분도 맨 처음부터 기업금융 창구에 앉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상품 판매 창구에 일반 수신 파트에 앉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영업적 환경이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기업금융 창구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수신 상품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희망한 직무에 이제 점포장하고 이제 상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직무로 딱 표준화된 성장 과정이 있다. 이렇게 단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경로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재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점 방문,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지점 방문을 사전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얼마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키오스크라든가 ATM이라든가, ATM기, 그 다음 기기가 STM 기기라고 하는 게 지금 각 은행에서 보급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요 부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도움될 거는, 각 은행들이 디지털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브랜치죠. 무인 점포에 가서 한번 실제로 활용도 해보시고, 앞으로 은행의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일반 점포에 가셨을 때는 얼마나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객들이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또 고객분들이 고령화되고 있는지, 지점 방문하실 때는 꼭 인근에 있는 타행 점포,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국민은행 면접을 보러 간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신한은행은 이렇던데 국민은행은 이렇더라. 이 차이가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서 답변을 해보시면, 저는 국민은행만 방문했던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경쟁은행인 신한은행 점포도 방문해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게 원인이 뭔지 고민을 해보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앱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스타뱅킹만 보지 마시고 신한솔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하나은행의 원큐뱅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도 AI 면접 결과 평가가 영향을 미치냐? 그냥 아직까지 AI 면접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면접 결과를 면접관한테 제공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요약된 형태로 그것도 아주 축약된 결과만을 이제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제 AI 면접 결과를 확인하기보다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AI 면접 결과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면접, 세일즈 면접 두 가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면,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차별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잘 만들어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발표를 해내는 역량, 그게 상대방에 대한 전달력과 논리력입니다. 이게 PT 면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발표하는 연습, 이번 면접을 많이 준비하시고요. 세일즈 면접은 여러분들이 은행원 역할을 하고 면접관이 고객 역할을 할 때 상품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은행원들이 고객과 소통할 때 어디를 보고 소통하는지, 고객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듣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 면접, PT 세일즈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T 면접은 전달력과 논리력과 여러분들의 발표 역량, 이게 중요하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변별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일즈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소통하는 요령, 이게 중요하지 상품에 대한 지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경 계열이 아닌 비전공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점과 노력해야 할 점. 왜 내 전공이 A라는 게 만약에 영어 영문학이라고 쳐보죠. 영어 영문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 자격증이 되건 뭐 경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상식 공부가 되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경 계열인 학생하고 경쟁해도 내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비전공자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은행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세일즈 면접 두 가지 면접에서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하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땡땡땡 한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대응 방안 자료 조사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자, 땡땡땡 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고령화 될 거고 이런 시사적인 상황을 주고 국민은행의 대응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세일즈 면접은 구체적인 국민은행의 실제 상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상의 상품이 주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달달 외우거나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탑시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문맹이냐 아니냐 이것만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탑시트에 대해서는 신경 크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전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영어 PT 면접은 어떤 자료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해외 진출 전략 또는 국민은행의 기업금융 강화 방안,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 PT 면접을 준비합니다. 주로 이제 IB 글로벌 전형에서 영어 PT 면접이 나오죠.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뭐냐? 박철 멘토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 멘토님? 요즘은 이제 역량 중심의 채용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역량 크게 보면 지식이랑 스킬, 뭐 에티튜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입사의 최종 과문이기 때문에 또 임원 면접을 달리 뭐 인성 면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인성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측정하기 어려운, 평가에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은행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직성, 뭐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부분도 사실 그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을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본인의 손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을 태도를 갖고 있는지 가장 이제 중시하는 그런 평가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과 은행은 어떤 관계인지, 은행은 도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저는 충분히 그 도전 정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예, 질문을 갖고 좀 고개를 가우뚱했었는데 예.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제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그 은행들이 저마다 강조하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채용 시장에서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로 이제 꼽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하나요?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도 면모를 깨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도전 정신이나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상을 가진 분들이라면 요즘 정말 은행에서 환영받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번 성비를 정하고 채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을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엔 성비를 정하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PT 면접과 세일즈 면접 고득점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PT 면접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 발표력과 전달력, 표현력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일즈 면접은 상품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통 방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득점을 하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면접 스터디를 하든 주위에 뭐 부모님을 앉혀놓고 하든 많은 연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왜 적게 하냐? 우리 땡땡 은행과 잘 맞을까? 이거를 체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글 솜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은 걸 보면 그 안에서 행간의 의미가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평가 시에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한 로열티는 어떤 것을 위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로열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요. 뭐 로열티가 참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일단 그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요즘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대퇴사 시대 이런 단어를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면 신입사원들이 입사 뭐 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현상이 많다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처방은 이제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하는 거겠죠. 그래서 채용할 때 단계부터 기왕이면 우리 회사와 채용하는 직무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지원자를 뽑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상품, 대표 상품의 서비스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의 영업 실적이나 점포수, 우리 회사의 총 직원 수, 우리 회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관심과 애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자의 애정이나 관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꼭 해야 될 답변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알아둬야 할 금융상품 혹은 개념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은행의 대표적인 뭐 예금 상품 아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됩니다. 일단 자산 관리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금을 포함한 수신 상품, 그리고 이제 투신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 예를 들어 펀드죠. 요거와 관련된 상품 판매 및 고객 관리, 그 자산 관리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일반 영업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전반, 그리고 소호.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더하자 그러면은 좀 전문성이 있는 거, 외국환. 외국환은 어떤 환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용장과 같은 요게 이제 기업 금융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좀 뛰어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우리 마이멘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요약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고요. 숫자로만 보면 은행 자체는 국민의 리딩뱅크는 아닌 것 같은데 계열사 간 협력, KB금융지주사나 국민은행이나 KB생명이나 KB증권이나 이런 계열사 간 협력 관계 이런 걸 면접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 혼자서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카드, 증권, 보험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랑 연계가 돼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직원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열사 간 이렇게 연계 마케팅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간 협력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면접에서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요 정도로 하고요. 혹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행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합격을 하면은 사전에 미리 과제가 제시되지만은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 가서 그 면접 보는 그 당일날 주제를 고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는지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B 부문이라면은 실제로 어떤 회사 끼리의 사례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금융이라는 업무를 이론적이고 원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 PT 면접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M&A라든가 뭐 IB라든가 이런 케이스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괄적인 이론적인 분야에서 질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렇고요. 저희 이제 그 지원자분들은 말 그대로 신입병원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처럼 뭐 굉장히 심층적인 어떤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 경험으로는 금융에 관한 일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주고 그것들을 이제 핵심을 요약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은행에 주는 시사점이라든가 혹은 뭐 참고사항 같은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심층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시중은행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나 다녔던 상황이라면 국민은행으로의 이직 사유를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직하고 계셨을 때 또는 재직 중에 A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해 주시면서 면접장에서 본인이 다녔던 은행과 본인이 다녔던 은행을 나쁘게 까라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 더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 주면서 지원 동기, 이직 사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행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국민은행이 현재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부문들을 좀 엿볼 수 있거나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을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KB 경제연구소입니까? 그거 말고 우리 박실 멘토님 또 다른 어떤 사이트 있을까요? 그 금융산업 또 KB랑 관련된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하신 KB 그 경영연구소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민은행 공식 유튜브도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두 분 멘토님이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수고를 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멘토 운영자입니다. 프로그램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박철 멘토님과 한희승 멘토님께서 진행하시는 국민은행 면접 분석반 4명 정원으로 4시간 집중 교육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분들은 6월 9일부터 면접일인 6월 21일 전까지 확인하셔서 일정되시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게재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시간 면접 분석반에 신청하신 분들은 박철 멘토님께서 지금 크몽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알쓸신잡이라는 면접 전자책을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간 그룹반으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4시간 면접 집중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시간 동안 실전 모의 면접 위주로 진행되는 유수한 대표 멘토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룹반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 플러스 4시간이다 보니까 16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국민은행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들을 강의씩 신청하셔도 되는데 2개의 강의를 한 번에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최대 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신청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고 9만 원을 환급해드리는 부분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강의만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제 4시간 그룹반만 면접 전자책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수강 신청은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시간 잘 유념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